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도통령입니다. 오늘은 평가 점수표와 평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게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KB부동산과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부터 다양한 원인들 에 따라서 각 시점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만큼 잘 올라와줬던 아파트들을 전부 모아서 일반화시키면, 그렇게 일반화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대충 가장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던 중위 아파트 가격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80%, 60%, 40%, 그리고 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서는 50% 100% 비싼 가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 내에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잘 흡수해 주더라. 그 효율성이 굉장히 좋더라.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곳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지방과 광역시 그리고 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그 궤도 안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잘 흡수해 주더라.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태양의 자전처럼 그 힘이 통화량의 증가인 것처럼 따라서 올라간다면, 여전히 똑같이 그 주위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지구와 같이 그냥 공전해 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즉 통화량은 경제 성장률이 좋다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좋다면 통화량은 증대됩니다. 통화량이 증대된다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실물 자산 중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주택이다. 주택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한 건 아파트고, 가장 투명하게 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거주의 개념으로서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냐면 서울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갔을 때 그 아파트 비율만큼 잘 따라가던 위치에 있던 아파트를 사야만 한다. 왜냐? 서울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서울 아닌 다른 곳에서 직장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 경우에서는, 그리고 서울조차도 지방 광역시에 비해 월등하게 비싸게 했을 때는 서울 아파트도 안 간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율 내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 그 비율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 위치 내에 있는 아파트만을 구매를 하면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서는, 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우리는 아파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파트는 거주다, 아파트는 투자적 자산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ETF에 거주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ETF에 거주한다.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미칠 듯 좋거나, 또는 2030년에도 2040년에도 2050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그리고 그 위로 8위권에서 10위권, 11위권 내에만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통화량 증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위치 내에만 존재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비율 내에만 있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통화량 흡수를 괜찮게 해주던 지점의 가격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대한민국 ETF에 거주한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